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3월 23일 토요일입니다.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동부지검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이른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인 3월 25일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아니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이른바 간담회 자리에서 동부지검이 흔한 얘기를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고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아니다. 내가 조국 수석에게 확인해 보았더니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래서 저희가 황태순 TV에서 그걸 잠깐 한번 다뤄봤던 적이 있어요. 하여튼 청와대 설명과 관계없이 서울 동부지검은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신속하게 그리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이제 표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이 환경부 다른 부처는 지금 확인된 거는 이제 보훈처 하나 있는데 보훈처 하나 있을 뿐이죠. 환경부 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선을 그었죠. 네.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체크리스트다. 했는데 검찰이 이런 주장을 기각시켜버린 거죠. 그렇죠. 영장을 청구함으로 해서.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이 청와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건 대통령과 장관의 업무 지시사항이고 그건 당연히 대통령이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과거 현 정부에서 현 정부 야당의 시절에 보면 얼마나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비서실장 그다음에 조윤선 문화관광부 장관. 조윤선 장관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고 하다가 감옥살이를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파견됐던 김태우 수사관이 처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큰 얼개를 한번 그 양반이 설명을 해준 거죠. 단초로 이 정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전 부서에 걸쳐 가지고 산하기관 300여 개를 리스트를 쫙 작성을 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들 지휘하는 또 비서관 따로 있었겠지만 특감반들 특감반원들이 서로 맡아가지고서 모든 정부 부처에서 쫓아낼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 부처를 앞세우고 해가지고서 이게 압력을 가하고 리스트 작성해서 버티면 이거는 다른 걸 캐서라도 물러날 때까지 압박을 한다 해서 리스트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드러나는 거 이제 환경부인데 김은경 장관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지금 조금 드러나는 거는 블랙리스트는 이제 잘라야 될 사람들. 이런 거죠. 화이트리스트는 관리해서 낙하산 떨어뜨려야 될 사람들. 천천히. 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 말 자체를 만든 것은 사실 현재 민주당이 야당의 시절에 박근혜 정부를 갖고 이야기할 때 지원해야 될 땐 화이트리스트. 다음에 이른바 물먹여야 될 땐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을 했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청와대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밝힌 바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빙산의 일각을 보자면은 흔한 얘기로 보면 그 300 몇십 개 되는 그 기관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물을 먹여야 될 것인가 잘라내야 될 것인가 하는 블랙리스트도 있었고 또 이른바 문재인 캠프에서 뛰었던 사람들을 어떤 자리를 줄 것인가 그렇죠. 화이트리스트 이 두 가지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는 민정수석실에서 대충 일을 했던 것 같고 화이트리스트는 인사수석실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화이트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은 조금씩 드러난 환경을 보면은 면접 질문서도 주고 소개서 어떻게 쓸 건지가 주고 해서 여러 명 경합해가지고 컷오프 할 때 떨어지면은 다시 그걸 끌어올려가지고 넣어주고 7명 전체를 갖다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청와대는 문재인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인사수석실에서 각 산하기관에 어떤 사람들이 나가야 되고 하고 하는 걸 파악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검찰은 동부지검 주준우 있는 검찰은 주준우 부장검사입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범죄 행위라고 판정을 한. 그러니까 장관을 구속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바로 현 정부에서 바로 직전에 환경부 장관하던 김은경 장관을 갖다가 그다가 이제 구속영장을 쳤고 그다음에 아마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그 밑에 있는 일반 인사수석실 밑에 있는 이제 보면 담당자들을 하나하나 소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위에가 지금 조현옥
인사수석이에요. 근데 조현옥 수석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김정숙 여사의 숙명여고 후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임명될 때부터 좀 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조현옥 수석,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몇 차례 황태순 TV에서 다뤘습니다만은 결국 그야말로 멀쩡한 사람들 뒤털고 겁박하고 협박했던 것은 김태호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은 민정수석실 산하의 행정관, 그다음에 특감반 반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결국 조국 수석에게도 칼날이 가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자 김은경 장관이 이제 25일 날 구속이 된다면은 네. 뭐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뭐 모르겠죠. 예단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천천히 가보죠. 뭐 큰 그림보다는 작은 그림으로는 그 환경부의 1급 국장이 나서 가지고 그 물러나라 말아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그 사람 그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1급이 이게 청와대의 뜻입니다라고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1급 기획조정실장하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이든 민정수석실이든 거기에 또 이제 국장급 차원의 이제 대화 채널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검찰에서 이제 부르겠죠. 부르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또 어떻게 되나요? 제가 뭐 수사를 안 받아보셨나? 아니 지금 드러난 것들만 해도 이제 그런 얼개들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이제 민정수석실에 그 위에 공직기관 비서 특감반, 공직기관 비서관, 그 다음에 조국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고. 그렇죠. 그렇게 가면서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보면은 사실 보면 김의겸 대변인 한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보면 발목이 잡힐 그런 이야기를 자충수를 둔 겁니다. 보세요. 모든 것이 체크리스트라고 설명하면서 체크리스트는 대통령이 통치 철학을 갖다 구현하기 위해서 점점점점점 그렇다면 결국 윗선으로 가면 되면은 물론 뭐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조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통령까지 비서실장까지는 최소한 그 당시 비서실장은 임종석 실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이게 저 김은경 장관 영장 청구한 게 네. 그 검찰이 지금까지 그 아까 황 대표가 말씀하신 그 얼개를 다 엉터리다. 니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지 무슨 뭐 정상적으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이 열심히 했다라는 걸 김은겸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폭탄 발언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지난해 김은경 전 장관이 장관 시절에 국회에 나와서 소관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저러한 일이 있었냐고 누가 꼭꼭 집어서 야당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그는 본인이 흔한 얘기로 본인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 그렇죠. 그 인사는 저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내 소관 사항도 아닌 저 산하 단체 기관들의 이사장 감사 뭐 이렇게 쭉 뭐 중요 보직들 하는 거를 보통 한 부처에 3명이에요. 한 기관당. 그래, 내가 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청와대에서 한 겁니다라고 폭로한 거죠.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평균 330개 그 저 기관 곱하기 이제 이사장, 감사, 그다음에 대충 뭐 상임이사 이 3명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리스트를 갖다가 그 당시엔 그 리스트가 안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 지난 한 8월경인데 김은경 장관은 그 답변에 통해서 문제 환경부 산하에 있는 그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내 업무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자, 아까도 그럼 어디까지 번질 것이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의 말에 우리가 코드가 숨어 있어요. 자기는 쭉 나란 중에서 환경부가 몇 개 부처만 담당했다. 그리고 나머지 부처에 보면 나머지 부처도 보면은 청와대 수사관, 행정관들이 반원들이 다 분장해서 탈탈 털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모르겠어요. 이번에 보면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만약에 청구가 된 것이 받아들여진다면은 아직까지는 김은경 장관 난 몰라요. 그래서 이른바 사실상 묵비권 행사하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 본인은 억울한 거죠. 아니, 내가 뭐 내 사람 뭐 누구 내가 잘 아는 황모를 감사로 시키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 쥐들이 분탕질을 다 쳤는데 네. 내가 왜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되냐 그러면서 지금 입을 닫고 있어서 검찰이 긴급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불러봐서 얘기해봐요. 네. 나는 모르는 일이고 그러나 이 일이 이제 검찰이 개요를 다 파악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기획조정실장과 청와대 인사 수석실과의 이야기들 민정수석과의 이야기가 있으면 김은경 장관은 내가 언제 어떻게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는 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이 움직이면서 청와대 연락 와서 이런 사람 쫓아내라는데 장관님 제가 만났습니다.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이거를 이 사람들은 자꾸 뭐
새로 생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정권의 조윤선이라는 그 장관은 자기는 블랙리스트 만든다는 얘기 기억도 안 난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모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감옥살이를 뭐 들락날락하면서 뭐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어제 아주 이례적으로 전직 장관에 대한 사정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했죠.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전임 정부들과 균형 있게 처리해 주기를 갖다 기대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좀 야당과 또 법조계에서는 이거야말로 사실상 청와대가 법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되묻고 싶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에게 균형 있게 처리하자면은 김기춘, 조윤선 그 케이스에 맞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블랙리스트로 전 박근혜 정부에서 감옥 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저는 기억도 안 나요. 하도 하도 많아가지고 뭐 신동철 정무비서관도 뭐 정무수석실도 관여했다. 정무비서관도 잡혀 들어가고 네. 뭐 대충하면 연 걸리듯이 갔는데 네. 지금 이게 똑같은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네. 그러면 청와대 말대로 전 정권의 그 처벌 기준에 준하여 네. 그건 뭐 갈래를 살살 파내 가면은 이제 뭐 고구마 뭐 줄기 나오듯이 다 나오고 이런 거죠. 김은경에 대해서 이제 영장이 이제 떨어지면은 영장이 떨어지는 순간 아마 각 부처에서 흔한 얘기로 온유월 개떨듯 떨 공무원들이 생길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저도 뭐 후배들 중에 뭐 중앙부처 국장들 네. 뭐 하고 있는데 벌써 그 아까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은 전 정권에서 당하는 걸 하도 봤잖아요. 감옥 가야 되거든 조금 있으면.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와중에서 네. 저항했던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대요. 아니 네. 전 정권에서 그걸 하고서 했는데 지금 이걸 또 그 지금 뭐 환경부 비서실장도 지금 뭐 같이 지금 감옥 가야 될 판이 됐는데 그렇죠. 정부 내에서 알게 모르게 저항이 또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검찰 가서 얘기하겠죠. 사실 나는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나 뭐 청와대 압박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렇게 얘기되면 그 직권남용,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전모들도 이제 밝혀지겠죠. 그때 그 노태강이라는 사람이 뭐 지금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지금은 막 마구잡이로 막 쳐내고 그러는데 1급한테 대통령이 부당한 정보 발령 내고 뭐 한직 보내고 했다 그래가지고서 박근혜가 지금 탄핵까지 됐는데 네. 이 사람들은 이걸 뭐 정상적인 업무라 그러면서 자기네들한테 나쁜 평판이 있는 사람들 전 정권 사람들 뭐 부당하게 직권남용해서 쫓아내고 자기들 사람들은 시험 문제집까지 가르쳐주면서 손잡고 가가지고서 낙하산 떨어뜨리고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모르겠어요. 김 실장. 네. 김태호 효과라고 아십니까?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만든 말이 신조어인데요. 네. 보세요. 만약에 김태우 수사관이 그냥 청와대에서 계속 그야말로 그 특감반 밑에서 꿍짝꿍짝하고 그냥 있었으면은 언젠가는 감옥 갔을 겁니다. 이 일로. 근데 김태우 수사관은 그것을 갖고 폭로했거든요. 자기가 한 일이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얘기대로 본인이 한 일 아닙니까? 근데 폭로했기 때문에 이른바 공익 제보자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제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가만히 여기서 그냥 편승하고 있다가 먼 훗날 감옥 가느냐 아니면 공익을 제보함으로써 그야말로 정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아마 고민에 빠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 제가 말하는 바로 김태우 효과입니다.